군사 기술은 계속해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가서 당시의 무기를 오늘날의 무기와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엄청나게 발전했는지 깜짝 놀랄 정도이며 생긴 것만 봐도 전쟁이 이전보다 훨씬 위험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드론, 엄청난 무기를 장착한 드론 탱크, 하늘의 항공기로부터 발사되는 소형 무인 드론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보안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군용 비밀 무기들을 확인해 보세요. 러시아의 핵쓰나미 아포칼립스 어뢰 포세이돈. 아마 여러분은 스타투스 6나 캐년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신무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연구자들이 2008년 시작된 시스템 개발을 추적하기 전까지 이 무기는 속임수라고 생각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어뢰는 러시아 군대에서 대중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포세이돈으로 개명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최악의 무기라고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포세이돈은 연안의 도시들을 망각 속으로 날려버릴 능력이 있으며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은 그동안 만들어진 가장 거대한 어뢰로 길이 24m, 직경 1.6m입니다. 이 어뢰는 오랫동안 바다 전체를 가로질러 가서 해안의 적 표적을 겨냥해 100메가톤 열 핵탄두를 폭파시키도록 설계되었죠. 그것은 차르본바의 2배가 되는 폭발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무기에는 단지 2메가톤 탄두만 실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해안 도시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능력입니다. 무기는 너무 커서 특수 전용 잠수함이 필요하지만 특수 캡슐에 넣어져서 발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어뢰가 적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지상에서 시속 129km에 해당하는 최대 7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그 어떤 핵 추진 공격 잠수함과 지대함 추적 어뢰보다도 빠른 것이므로 포세이돈의 어뢰에 맞서서 방어치기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 무기는 미군 해군 잠수함들보다 훨씬 깊은 1km 해저에서도 작동합니다. 영원히 날 수 있는 레이저 충전형 드론. 국방 고급 연구 프로젝트 기관 DARPA에서는 날개에 내장된 태양 전지판을 갖고 있고 동체에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드론을 개발했어요. 배터리는 전력을 공급하지만 배터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드론 운전자는 태양 전지판에 레이저 광선을 겨누어 배터리를 재충전합니다. 이것은 충전을 해줄 운전자만 있다면 이 드론은 영원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멋진 이야기 같지만 여기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일단 레이저는 멀리 이동할수록 힘이 떨어지고 연기나 연무, 안개, 비에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잘 알고 있어요. DARPA에서는 드론을 11km까지 재충전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최대치는 실제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DARPA는 이 드론을 사일런트 팔콘이라고 부르며 이 드론은 몇 주 동안 비행할 수 있고 착륙하지 않고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이온층 제압 레이더. 중국에서 개발된 이 무기는 고출력 비간섭성 분산 레이더라고 설명되며 이온층이라고 불리는 지구의 고지대 충전 가스층에서 전파를 반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 면에서 이 중국의 시설은 정부가 허가한 기후 통제, 인간이 만든 지진, 쓰나미를 포함한 다양한 음모 이론을 지닌 미국의 HAARP와 비슷한데 여러 지역에서 정신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 중국 시설은 4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마이애미나 호놀룰루보다 큰 해변가 도시 사냐 옆이 인구 밀도가 높은 하이난 섬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음모 이론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은 ELF 통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남중국해의 잠수함 작전에 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성 통신들을 선택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죠. 중국은 장거리에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배열을 ELF 레이더용 송신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토르. 이 프로젝트는 현재의 기술로는 몇 가지 제한이 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지닌 유성 공격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1950년대에 제리 푸르넬이라는 보잉사 연구원은 재래식 군수품이나 화학 폭발물이 아니고 중금속, 텅스텐으로 재련된 거대한 봉들을 궤도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계획했어요. 그것은 프로젝트 토르라고 불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봉이라고 불렀습니다. 무기 연구원들은 이것을 운동에너지 발사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경로상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초고밀도, 초고속 발사체입니다.
907kg에 길이 6m, 두께 30m의 전신주만한 크기의 텅스텐 봉이 공중에서 음속 장벽을 깨는 속도로 목표물 위로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지구 지각을 뚫고 수백 미터를 관통할 수 있으며 파괴는 핵 폭발과 동일하지만 낙진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충분히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봉 한 개에 60만 달러가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성이 여전히 이 무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답니다. 줄리엣 해양 시스템 고스트. 고스트는 선체 마찰을 기존 선박의 고급 슈퍼 공동성 스텔스 함입니다. 고스트는 자위로 안정된 이중 부교 슈퍼 공동성 선체를 사용하며 3m 파도를 뚫고도 최대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형 수상 비행기 트윈 선체 또는 스왓이라고 불리며 컴퓨터로 제어되는 22개의 수중 제어 표면들로 통제됩니다. 쉬고 있거나 천천히 움직일 때 고스트는 중심선 모듈로 물속에 앉게 됩니다. 8노트나 그 이상의 속도에서 고급 해양 알루미늄 부력 선체는 선박을 들어 올리며 완전히 안정됩니다. 프로토타입의 추진력은 T53 703 터보샤프트 엔진으로 제공되며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고 50노트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별 훈련, 잠수함전, 기뢰 대항책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무기는 M197 20mm 발칸포로 구성되며 발사관은 스왓 선체의 버팀목 사이에서 아래로 배기가스를 방출하여 BGM-176B 그리핀 미사일 및 고급 정밀 살상 무기 시스템 로켓 발사 시 열 흔적을 숨기고 소멸시킵니다. 고스트는 3명에서 5명의 선원이 타며 분해되면 C-17 글로브 마스터 3에 실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고스트 선박은 생산 비용으로 약 1천만 달러가 들며 비슷한 군용 선박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입니다. 시 드래곤 무기. 미 해군과 미 확인된 방위 산업체는 적선을 파괴하도록 잠수함들에게 새로운 파괴적 공격력을 부여해야 할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드래곤이라고 불리지만 최고 기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은 현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크루즈 미사일, 유인 미사일, 유인 항공기, 무인 항공기,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부터 함대를 방어하기 위해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과 타이콘 데로가급 순양함에서 발사할 수 있게 설계된 SM-6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유일한 단점은 원래 비행하는 목표물을 격추시키려고 설계된 것이며 아주 작은 폭발 분열 탄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SM-6는 초음속이며 음속의 3.5배 또는 4,321km로 비행 가능합니다. 또한 E-2D 고급 호크아이 공중조기경보 및 제어 항공기 및 F-35 합동 타격 전투기를 포함한 기타 해군 시설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재미있는 재주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박에서 발사될 수 있고 전투기에 의해 통제되며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미사일을 상상해보세요. 칼라시니코프 드론 탱크. 군용 드론은 증가하고 있으며 아마 많은 사람들은 고급 표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227kg의 폭탄을 싣고 다니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시키는 미국의 무인 프레데터 드론에 익숙할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칼라시니코프 드론과 같은 지상 기반 드론이 앞으로 참전할 차세대 드론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것 같네요. 러시아의 우란-9 전투 드론은 30mm EA-72 자동 대포 1대와 9M120-1 아타카 대전차 유도 미사일 4대를 장착하여 화력이 대단합니다. 길이는 5m이며 무게는 10톤 정도입니다. 그것은 인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장갑전뿐만 아니라 원격 조종에 의한 전쟁에 있어서 기본 사항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격 조종 전투 차량은 유인 통제 기지로부터 305m에서 488m 떨어져 있었는데도 믿을만 하지 않은 총과 서스펜션 시스템 때문에 고생했으며 이동 중에 적을 제대로 겨냥할 수 없었습니다. 원격 발사 제어 시스템도 문제여서 EA-72는 6번 발사하기 전에 지체가 발생했고 한 번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드론 탱크는 시리아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거쳤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무기일 수 있습니다. 탱크 살상 쿼드콥터 드론. 벨라루스의 무장 세력들은 드론 조종사가 원격 발사할 수 있는 RPG-26 단발 로켓을 탑재한 탱크 살상 로켓 발사기를 휴대할 수 있는 새로운 쿼드콥터 드론을 시연했습니다.
이 드론은 탱크에 대한 파괴력은 의심스럽지만 무인 전장에 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이고 선구자적인 무기입니다. 이런 유형의 드론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디자인은 적어도 3kg을 들어올릴 수 있는 쿼드콥터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휴대할 수 있는 RPG 범위는 229m 정도이며 그것이 지닌 탄두는 장갑판에 대한 표준 척도인 0.5m 두께의 아변 균일 철강 장갑을 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RPG-26은 미국의 M1 아브람스 주 전투 탱크를 즉각적으로 파괴할 정도로는 장갑을 뚫을 수 없으며 아마 M1의 측면 장갑도 뚫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켓 발사 드론은 장갑이 가장 얇은 위쪽이나 뒤쪽을 쏘게끔 조작될 수 있겠죠. 이 벨라루스의 탱크 드론은 서구 유조선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추세를 시작하고 있네요. 철의 장막. 이름이 철의 장막이라서 러시아의 비밀 군사 무기일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 육군은 탱크보다 작은 군용 차량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 철의 장막은 목표물과 접촉하기 전에 성형 착약 탄두를 발사함으로써 이쪽으로 오는 로켓과 미사일들이 차량을 맞추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센서 및 하향 발사체 조합을 사용합니다. 철의 장막이 설치되면 차량은 레이더와 광학 센서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바깥을 보고 있는 레이더는 들어오는 모든 미사일을 감지하며 광학 센서는 충돌 전에 밀리세컨드 단위로 그것을 포착하여 하향 발사 요격기를 작동시킵니다. 미 육군은 2013년에 철의 장막을 시험했고 완벽한 점수를 얻었죠. 지금까지는 로켓 추진 수류탄에 대항하여 시험했지만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시험에 대한 결과 자료는 극비로 남아있어요. 그렘린 항공모함. 공중에서 작동하는 항공모함이라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죠. 허구의 비행 항공모함이자 미국의 만화책에 등장한 헬리캐리어와는 별도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진 말아요. 국방 고급 연구 프로젝트 기관에서는 군수 업체인 다이내틱스를 선택하여 모든 전투기에서 발사될 수 있고 공중에서 회수 가능한 소형 무인 드론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이 작은 비행기의 코드명은 그렘린이며 재사용 및 재구성이 가능한 위험한 무장 드론입니다. 그렘린은 F-16의 레일로부터 B-01B 폭격기의 내부 무기고로부터 또는 C-130 수선선의 화물 진입로로부터 발사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임무를 완수하면 C-130 허큘리스와 랑데뷰하며 허큘리스에서는 포획 장비를 내립니다. 그렘린이 회수되면 전원이 꺼지고 항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들은 재빨리 정비를 받고 연료가 보급되고 무기도 재장전되며 24시간이면 다른 임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나오는 프로토스 우주모함과 매우 비슷한 개념이죠.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알고 싶네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새 동영상을 낼 때 제일 먼저 아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